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촬영 시간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간밤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미리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촬영하는 시점에 이렇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는 중에 영상을 찍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량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아직 파사이드나 각종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아직은 그 ETF 순유입액이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되면 이 집계 사항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더리움이 드디어 저희가 기다렸던 푸사카 업데이트가 이제 12월 4일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하드포크죠.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지역 명칭을 좀 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의 푸사카 명칭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7월 23일 날 푸사카 업데이트 예비 발표 때 이미 푸사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둔 영상을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푸사카 업데이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해당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만 좀 보고 가고 해당 내용들이 어려워요.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앞서 7월 그 영상에서 제가 다 소개를 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주요 특징으로는 피어다스, 롤업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하고 분산화를 유지하면서 노드 실행을 더 쉽게 만든다. 그리고 가스 한도가 기존의 45M에서 60M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더 빨리 블록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메인 핵심이고요. 이 업그레이드가 꼭 이더리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레이어 2, 아비트럼, 옵티미즘, 그 다음에 레이어 2 또 뭐가 있죠? 폴리곤, 등등 레이어 2들에 대한 사용 환경을 더 확장해주는 업데이트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2 코인들도 같이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드포크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해당 사이트는 구글에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치시면은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먼저 준비한 PPT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시향 분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저희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먼저 우리 지난 영상이었죠. 화요일 아침에 제가 핵심으로 다뤄드렸던 연준의 차기 의장 케빈 하셋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 매거진에서 나온 뉴스인데 미국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케빈 하셋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었던 하루였고 이분의 성향은 우리가 전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너무 지나치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의 비두기파고 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실 분이다. 트럼프의 경제적 멘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연방준비이사회 제도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야간 재매입 계약이라고 해서 레포인데요. 레포는 하루짜리 단기 대출을 말합니다. 연준에서 어제 136억 달러에 대한 돈을 QT 종료와 함께 일시적으로 시장에 투입을 했어요. 은행에 빌려준 거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드디어 풀렸다. 이런 호재의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잘 봐야 될 거는 어제도 역대 큰 레포가 나왔지만 사실은 10월 달에도 역사상 큰 레포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투입을 하고 나서 파월 의장은 지금 현재 은행의 심각한 준비금에 대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FOMC 때 말을 했죠.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한다. 본인들이 또 한 번 실패한 거예요. 너무 길게 QT를 약 3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저 코아남 생각은 그래요.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때 유동성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긴축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잡으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QT도 오랫동안 지속을 하다 보니 이제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은행권들에서 먼저 준비금에 대한 통화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단기적인 긴급 대책으로 레포를 발행을 해준 거죠. 어제 12월 1일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쯤에도 해당 부분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경색이 좀 있었다. 은행 쪽에. 그리고 저희가 미리 예측했던 대로 미국의 연말은 추수감사절과 또 크리스마스라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연말에. 이럴 때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하면서 PJ 잔고로 좀 흡수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선제적인 대응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레포로만 19년도에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연준에서는 일단 레포로 시장을 좀 완화시켰었어요. 하지만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20년도에 확산되면서 2020년 3월에 코로나 빔이 나왔죠. 저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폭락이 시장에 나왔었는데 그때 긴급적으로 QE를 단행을 합니다. 제로금리로 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저 코아나미 봤을 때 이번에도 같은 행보를 보인다. 먼저 레포로 QT를 종료하고 레포로 시장을 조절하고 이게 안 막힐 경우에는 다음 단계는 QE겠죠. 다시 한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다른 분들은 또 그래요. 과거에 연준이 이런 패착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럴까? 근데 지금 연준은 똑같이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10월 말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설명해드렸던 대로 오버나이트 레포가 집중되면서 차트상 크게 튀어 올랐었죠. 돈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달이었습니다. 이미 신호가 발생을 했었죠. 실로 은행 준비금들이 계속 줄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국채 대량 발행과 또 월말 분기말 결제 및 세금 등으로 시중 달러가 재무부 개정 TGA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었죠. 결과적으로 이 시중에 단기채, 단 하루짜리예요, 레포는. 야간 레포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은행들이 담보로 국채를 연준에 다시 맡기고 연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12월 달에도 어떻게 됐냐? 똑같다. 지금 12월 1일 날. 그래서 준비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계속 이 유동성 사이클을 보면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이 준비금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TGA 잔고 역레포 그다음에 준비금의 확장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준비금이 23년 1월 달 바닥을 찍고 나서 우린 차트를 보고 있었죠. 이후로 늘어나는 과정을 봤고 또 10월 말에 그 준비금이 딱 그 바닥에 왔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었죠. 12월 1일 QT 공식 종료와 더불어서 긴급하게 레포 135억 달러를 실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한테 주는 이번에 시사점은 뭐냐? 10월에 우리는 QT 종료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QT 공식 종료 및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QE를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었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난 과거의 행적을 보면 QT를 종료하고 나서 중립 구간으로 접어들어요. 이 구간에서는 레포 활용을 많이 합니다. 연준에서. 그 다음에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유동성을 주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QE라는 극단적인 완화 정책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갑자기 QE를 투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자산 시장의 대폭등이 나오겠죠. 이거를 연준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 구간을 어느 정도 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냐? 이제 중립 구간에 와 있는 거다. 여기서 연준이 시장을 테스트를 하겠죠. 금리도 낮춰보고 레포도 활용해 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기가 오면 이젠 정식적으로 그동안 많이 긴축을 했었으니까 QE를 해야 되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이 내용들을 다 오늘자로 게시를 했습니다. 연준이 하룻밤 사이에 135억 달러 주입했다.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주입 중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26년에 또 다른 유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코로나 때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들을 많이 뿌렸잖아요. 국민들한테.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성격이. 이번에는 미국에서 지금 관세로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규모만큼 세금 환급을 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또 유동성의 또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26년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저 코아남 같은 경우는 이 라오팔이 말했던 ISM 지수에 따른 유동성 사이클이 내년 26년 2분기에 올 거라고 이미 이분은 말을 했었어요. 이때가 제 기억으로 아마 6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코인브로 이분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만큼 이 사이클, 이 유동성 사이클의 부분이 조금씩 맞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분기라면은 내년 6월까지인데 이게 정점인 거지 우리는 그 전이라도 이제 폭등장이 나오면은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적인 의견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브렛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주봉상 100일선을 닿으면 반드시 200일선으로 갔다. 그렇죠. 하락장이 지금 시작이라면 200일선까지 가야지 저점이에요. 200주 이평선까지, 이 파란색 선까지 가야 저점이다. 17년, 21년 다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게 하락장이 아니라 조종의 일환이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프랙탈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총 4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아직 이 100주 이동평균선 이탈 안 했지 않냐라고 하니까 6일 남았다는 걸 또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ETF가 있고 DAT 기업이 있고 이 코인의 이 시장을 이끄는 존재가 다르다. 기관 참여가 있는 사이클이다. 근데 그 점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반감기 전에 이번에는 고점을 찍었었죠. 24년 3월에 1년 반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1년 반 전, 24년 3월에 1억을 빨리 찍었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반감기 전에 고점을 찍은 적은 없었다. 근데 이번엔 찍었었죠. 그것도 사이클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QE가 들어간다. 기존 사이클들은 QE에 발생했던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 사이클들하고는 다르다라는 의견들을 이분 X에 가서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26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본인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방향의 의견들이 지금 나오는 시기죠. 사이클대로 그대로 하락장으로 접어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은. 그리고 26년의 유동성의 사이클을 따라간다는 분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코아남은 경험상 또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을 땐 좋은 뉴스가 나오질 않아요. 비트코인에. 심지어 반등을 한다고 해도 기술적인 반등이었지 어떤 뉴스와 모멘텀을 동반해서 반등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특이했다. 갑자기 많은 내용들의 호재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그 대표적으로 그동안 이 암호화폐 자산을 배제했던 SEC 위원장이 나와서 1월부터 암호화폐 혁신 면제 시행 확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갑자기 SEC가 이 시점에서 참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당장 지금 결정해서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거를 이 시점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SEC 내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동안 언론에서 배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근데 결국 1월 달에 암호화폐 혁신 면제 시행이 확정이 된다는 엄청난 호재 뉴스를 어제 날짜로 인터뷰를 하셨다. 폴 애킨스 SEC 위원장께서.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SEC가 보고 있지 않다는 스탠스를 밝혔죠. 이게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암호화폐를 배척했던 세계 자산 운용사 중에서 2등이죠. 벤가드예요. 블랙록과 더불어서 1, 2등을 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예요. 근데 이 벤가드는 암호화폐에 대한 ETF를 취급을 안 한다고 이미 23년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블랙록이 ETF를 출시할 때도 벤가드는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암호화폐 쪽에 ETF 거래를 허용 안 한다. 근데 이게 또 어제 날짜로 벤가드에서 발표를 했죠.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다는 식으로 말은 했지만 결국은 이게 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입니다. 세계 자산 운용, 이 수경원을 운영하는 이 자산 운용사들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흐름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객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보유한 펀드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자기 운영 자산에 맡긴 고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호재가 있었다. 그래서 에릭 발추나스는 이런 X를 게시를 합니다. 어제 갑자기 비트코인 IBIT ETF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격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뱅가드 발표했던 날과 일치했다. 그러면 수요가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시장이 지금 반응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뱅가드가 샀을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현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또다시 우리 암호화폐를 배척하고 있는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두 회사죠. 두 회사가 이젠 접근 가능하게 했습니다.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본이 이제 무한으로 비트코인 ETF에 접근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다른 암호화폐 투자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기관 투자의 활성화가 열렸다. 일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점점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월가의 홍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배척한다고 말로만 했던 이 세력들, 실질적으로 이 자산시장을 이끄는 이 세력들이 말로만 그동안 암호화폐를 배척한다고 했었고 그들의 실질적인 행동들이 확인이 된 순간이었던 하루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하루는
그런 그들의 실질적인 행동이 증명이 됐던 하루다. 시장이 반등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11시를 좀 넘고 있는데요. 지금 92.2K를 비트코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50주선 99K에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약 2주 전에 발생했던 이 음봉을 장악하려는 캔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무적인 건 지난 저점, 관세빔 때의 저점 74K와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89K를 이 박스권 위로 드디어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차트상도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 음봉을 장악하는 상황이 오면 이 50주선 반등까지는 기대를 해보자. 그럼 우린 여기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대로 내 매매 비중을 어떻게 끌고 갈지 조정을 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시고 몇 가지 제가 좀 프랙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기 편하게 흰색으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 강력한 음봉이 3월에 이렇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반등을 해요. 다음 이평선까지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저점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기고 난 뒤에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이 하락 중에서도 추세 반전을 하기 직전에는 또 이렇게 장대 음봉 저점을 다시 한번 깨는 저점이 나오면서 추세 반전을 이뤘죠.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이 차트상 지금 보고 있으면 조금 불안한 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음봉이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추세 반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선, 트렌드 선이죠. 이 채널에서 이게 지금 저점이 80K로 나오고 50주선까지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재테스트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상승해서 이렇게 계속 위로만 갈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이걸 희망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할 때를 기다려서 하락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매수를 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이 박스권, 아까 만들었던 박스권이었죠. 지난 전저점에 이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했으면 이런 좋은 상황을 만났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게 아니었던 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이 코인 시장은 추격 매수를 하면 힘들어져요. 늘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다시 한번 이 박스 위까지 약 89K까지 눌리거나 아니면 이 추세 하단 여기가 대략 81, 2K예요. 이런 구간까지 왔을 때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나으시다라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일단 주봉 51선에 오면은 결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치 프리미엄은 정상적이에요. 1.3. 국내 시장에 인해서 지금 올라있는 시장이 아니죠. 해외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글라스의 청산맵을 좀 보고 갈게요. 네,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숏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숏을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저 코아남의 스탠스는 이런 상황을 기대를 한 거죠. 숏이 많이 지금 청산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산 지도를 봐야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시즌 하락이 아닌 이유, 시즌 아웃이 아닌 이유에 이런 부분도 포함되죠. 4빌리언의 총 숏 포지션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9천만 불의 롱 포지션 물량이 있어요. 거의 한 80배, 90배 차이가 나요. 이 금액이. 이 숏 포지션이 다 돈을 벌게 하면서 시즌이 끝나는 장이 안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암호화폐 세력은 그렇지 않아요. 위아래 다 청산시키죠. 그래서 이 숏 포지션 조심해야 된다. 언젠간 숏키즈가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고레버리지 투자 100배 하시는 분들 많네요. 94K까지 가면 엄청난 물량이 또 청산될 것 같아요. 저 선물 투자는 저 코아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않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요. 지난 영상 내용 괜찮아요. 지난 이 12월 유동성 조력자 등장 예고 화요일 영상이죠. 그래서 조금 영상이 길어지면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줄여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의 시작인 화요일에는 이렇게 전해드릴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녹심을 냈던 부분이라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저 코아남이 빨리 유튜브 수익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 영상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저 코아남에 큰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금요일날 PC라는 또 발표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있지만 저 코아남은 다시 한번 이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장을 좀 관망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두시고 차분히 이 시장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